중국과 일본 그리고 북한을 위해 아주 좋은 무기입니다. 미사일에 이렇게 무지막지한 탄도를 단 것은 사실상 한국이 처음이라 할 만합니다. 탄도미사일은 말 그대로 탄도 곡선대로 포물선을 그리며 비행하는 미사일을 뜻합니다. 발사한 직후에는 로켓이 작동하여 일정한 궤도와 방향을 잡는데요. 탄도미사일이 위협적인 무기로 자리 잡는 이유는 바로 엄청난 파괴력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의 탄도미사일은 방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특성 때문에 NBC 무기 즉 방사능 생물학 화학 같은 대량 살상 무기를 탑재했을 때 인류의 재앙이라 일컫는 수준으로 한 국가의 결전 병기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 상징성 때문에 실전에서 사용되는 사례는 드물지만 군사력이 우수한 국가들은 여전히 일정 수준의 탄도미사일 전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억제력 확보를 명분으로 이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국가가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7월 29일 국방과학연구소의 주도하에 한국은 G-15톤급 고체의 엔진의 시험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런 속도라면 9월 16일에 과기부와 국방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대로 2014년에 대륙간 탄도탄으로 전환이 가능한 우주로켓 발사에 성공할 것이 확실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 주변국들이 한국의 미사일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탄도미사일의 가장 큰 장점은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것 하나에서 여러 장점이 파생되어 나오게 됩니다. 자유낙하하는 속도가 단거리 미사일도 마하 4에서 7을 넘고 I-12M은 최소 마하 8을 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적의 대응 시간이 매우 제한됩니다. 때문에 수백 점 정도 거리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은 물론이고 수천 평급의 I-10 위험도 발사하고 나면 수십 분 안에 목표에 도달합니다. 그런데 대응 가능 시간은 제한적인 데다 미리 대응 준비를 하고 있다는 가정하에서도 그 속도 때문에 요격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과거부터 지상으로 떨어뜨리는 폭탄으로 적을 공격하는 시도를 한 나라들은 6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입니다. 영국은 제2차 세계대전 중 볼보이와 그랜드 슬램이라는 두 개의 초대형 폭탄을 사용했습니다. 샘을 파괴할 때 사용하는 무게 17톤짜리 도약 폭탄을 개발한 반스 윌리스가 설계한 이 폭탄은 말 그대로 무지막지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소형인 돌보미만 하더라도 그 크기는 엄청났는데요. 길이 6.4m 직경 1m에 달했으며 내장된 폭약의 무게가 무려 1.5톤이었습니다. 보다 대형이던 그랜드 슬램은 길이 57m 직경 1월 5일 2m의 4.54톤의 폭약이 실린 총 중량 10톤의 괴물 폭탄이었습니다. 영국은 이 폭탄들을 이용해 철도 터널 전함 교량 같은 적의 주요 시설을 일격에 파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전면전이 사라지고 더 가벼우면서 위력은 수만 배나 강한 각종 핵폭탄이 등장하면서 그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추가적인 개발 시도 자체가 없어지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질 뻔했는데요. 그런데 베트남 전쟁으로 게릴라 전쟁이 부각되고 핵무기를 분쟁에서 쓰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내려지면서 상황이 급반전됐습니다. 그 결과 데이지 커터라는 괴물 폭탄이 만들어지게 됐는데요. 데이지 커터는 폭탄 자체의 무게만 6.58톤에 달했으며 내장된 폭약은 무려 57톤이었는데요. 미국은 이 폭탄을 이용해 지뢰가 잔뜩 깔린 정글 한가운데 헬기 착륙장을 건설했습니다. 한 방만 떨어뜨리면 폭탄의 엄청난 폭발력과 이어서 발생한 후폭풍의 지뢰는 물론 잡초까지 단박에 쓸려나가며 거대한 공터가 생겼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미국은 이를 다시 한번 개량해 걸프전에서 쿠웨이트를 점령한 이라크군을 겁주는데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황당한 점은 오히려 이를 지켜보던 영국군 특수부대가 겁에 질렸다는 것입니다. 영국군 특수부대는 자국 사령부에 미국 놈들이 쿠웨이트에 핵폭탄을 떨어뜨렸다며 기겁했다고 전했는데요. 그만큼 데이지 커터의 폭발이 엄청나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공개한 고위력 미사일은 이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데이지 커터의 총 중량은 7톤이 약간 못 미칩니다. 게다가 착륙점 확보용으로 만들어 적기에 의도적으로 속도를 낮추도록 낙하산까지 사용했는데요. 당연히 위치 에너지를 제대로 살릴 수 없습니다. 반면 한국의 고유령 미사일은 탄두 무게만 6톤 탄두를 탑재한 채로 수백 상공까지 솟구쳐 올라갈 수 있는 강력한 추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떨어지는 속도는 엄청난데요. 일반적으로 탄두미사일의 낙하 속도는 극초음속 무기의 기준인 마하 5를 가뿐히 넘습니다. 최신식 폭약을 가득 담은 6톤 탄두가 그 초음속으로 떨어지는 위력은 감히 짐작하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냥 멍텅구리 폭탄인 데이지 커터와는 감히 비교가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한국이 발표한 고위력 미사일은 실물의 발사 시험이 성공했습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개발이 완료된 무기란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이라고 알려진 탄두 중량 8톤의 위력은 이보다 훨씬 강할 게 뻔한데요. 과거 한국은 2017년 한미미사일 지침 개정 전까지 탄도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를 800km로 제한하고 사거리가 길어질수록 탄두 중량을 줄이는 이른바 트레이드오프 원칙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거리 300km의 탄도미사일 탄두 중량은 2톤, 사거리 500미사일의 탄두 중량은 2톤, 사거리 800미사일의 탄두 중량은 500kg으로 제한됐습니다. 그러나 탄두 중량 제한이 해제되면서 사거리 500미사일의 탄두 중량이 1톤에서 4톤으로 사거리 800km 미사일은 500kg에서 2톤으로 각각 4배씩 탄두 중량과 위력이 늘어난 미사일을 확보했는데요. 그 시발점이 현무사입니다. 현무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발사 칭호 시 중요 군사 목표물을 선제 타격할 수 있는 우리 군의 핵심 무기로 개발되었습니다. 현무사는 2톤의 대형 관통 탄두를 탑재했을 경우 탄도미사일이 마하 10 이상으로 비행하는 것을 고려할 때 어마어마한 운동 에너지가 더해져 집 이후 57과 유사한 파괴력과 관통력을 자랑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4배나 높은 무게인 8톤의 탄두는 말 그대로 핵미사일에 준하는 파괴력을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단순 계산으로 사회의 제곱은 16인데 여기에 더해 임금 로켓 발사체로 지구 외계권 상공에서 진입했을 때 최대 마하 30까지의 속도를 낸다고 하면 한국이 개발한 8톤 탄두의 미사일의 위력은 가히 상상이 안 될 정도의 파괴력을 갖게 됩니다. 현무서 2톤의 탄두가 10킬로톤의 전술 핵무기급이라고 평가받았던 것을 감안한다면 단순 계산만으로 이보다 최소 4배 이상은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잘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 한 가지 사례를 들어드리자면 2015년 티엔진항 폭발 사고에서 발생한 폭발이 TNT 21톤 정도로 추산됩니다. 저장돼 있던 니트로 셀룰로스가 폭발하며 발생한 이 사고로 무려 170여 명이 사망하고 80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파괴력은 2000년대의 재래식 폭탄의 어머니라고 보이는 모아 폭탄과 비교되는데요. 당시 중국의 티엔진함 사고 시 발생한 파괴력이 무엇 폭탄 2발이 동시에 폭발했을 때와 같은 위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비교도 안 되는 무기를 한국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극초음속으로 떨어지는 8톤짜리 탄두에 폭약을 가득 실었을 때 위력을 생각하면 비행기에서 떨어지는 활광 폭탄에 불과한 외모의 비나 F-55보다 훨씬 강력한 위력을 낼 수 있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내장된 폭약의 양을 조금 줄이고 금속 비중을 높여 관통력을 높이는 것도 가능한데요. 이렇게 되면 지구 최강의 범벙커버스터로 활약이 가능합니다. 현재 지구에서 가장 강력한 범벙커버스터는 핵무기를 제외한다면 미국이 운용하는 GB517입니다. GB57은 길이 6m, 직경 1m 정도의 폭탄으로 총重量이 약 14톤 정도인데요. 1톤의 고폭탄만을 내장하고 있으나 60m 지하까지 공격하거나 8m 두께의 강화 콘크리트를 관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개발할 8톤급 미사일의 총중량은 탄두를 포함할 경우 50에서 60톤에 달할 게 확실합니다. 탄두 무게와 사거리를 고려했을 때 미국의 트라이던트 SLBM이나 소련의 토플 MIT-비행 같은 I-12 미사일과 비슷한 규모야 밝혀진 성능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두가 사실일 경우 한국이 개발한 8톤급 괴물 미사일은 현재 미국의 세계 최강범 벙커버스터보다 무려 4배 무겁고 수배 이상 빠르며 2배나 많은 폭약을 실을 수 있는 극강의 무기가 됩니다. 그 관통력은 감히 계산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인데요. 만약 북한이 우리 국민을 공격하는 군사적 도발을 저지르고 지하로 숨어든다 할지라도 이 8톤급 괴물 미사일만 있다면 그들을 단숨에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8톤급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은 토플램이나 트라이던트 같은 ICBM급 미사일을 만들 수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런 미사일의 적절한 추진체만 있다면 I-11과 ICBM급의 셀빔을 개발하는 것은 순식간에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런 추진체 개발도 이미 상당히 진척됐습니다. 9월 16일 국방부와 과기부는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고체 우주발사체를 2014년까지 발사할 계획이라는 것을 공개했습니다. 이런 자신감에는 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오는 2014년에서 2015년이면 한국은 핵탄두만 없는 대륙간 탄도탄을 시험 발사 내지는 개발 성공을 이뤄내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이 공개는 했으나 베일에 가려둔 고일-0 미사일과 그 뒤에 숨겨져 있던 8톤급 괴물 미사일은 정말 세계를 경악시키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무기인데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내외의 여러 전문가들이 한국이 수년 내에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고 우주선용 고체 로켓 개발에 성공하기만 해도 다행이라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이조차도 매우 긍정적인 해석이었는데요. 하지만 한국이 이번 감작쇼를 통해 그동안 숨겨둔 미사일 기술력은 그 긍정적인 해석조차 아득히 뛰어넘을 정도로 엄청난 기술력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어제의 한국과 지금의 한국은 다른 나라가 됐습니다. 이제 한국을 무시할 나라는 없어 보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님들의 현명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이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많은 힘이 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